네, 시작하겠습니다. 관 중심에서 동정을 보겠습니다. 동정을 본다는 것은 뭐 당연히 동을 보는 거지, 동의 결과는 정이죠. 모든 것은 정이 됐을 때 동이라고 하는 게 파악이 돼요. 그다음에 사건이 진행될 때는 사건인지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뒤돌아 보니까 사건인 거죠. 많은 것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일 뿐이죠. 동정이라는 건 그 자체가 한 짝이에요. 자, 관을 중심으로 본다고 하는 것. 그럼 관을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명에서 이 관은 당연히 정관, 편관 이렇게 되는데, 사주에서의 관은 나를 구성하는 외부 조건인 거죠.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내 에너지를 내 식으로, 내 마음으로, 그냥 내 패턴으로 발현하는 것, 이걸 식상이라고 그래요. 당연히 여기에도 뭐 훈련된 에너지가 있고 선험된 것이 들어와 있고 뭐 이러지만은, 그냥 나로부터 얘기한다면 그냥 내가 내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내가 이 손가락으로 코를 이게 그거 규칙을 정해서 손가락으로 코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규칙이 정해지면 안 되죠. 그런 건 그럴 수도 있어요. 좀 험악해지면은.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자율성으로 진행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관성의 반대측에 있는 게 식상인데, 여기에는 이런 자율성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죠. 자율이라고 하는 거에도 규칙은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관이라고 하는 거에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 밖에 있는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의 자율성만 나로 인식되는 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외부 조건까지 포함해서 나를 인식하죠. 그잖아요? 자, TV에서 누군가 뭐 이렇게 매스컴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어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무슨 회사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 뭐 회사나 또는 무슨 자기 직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얘기하죠. 이름 뒤에 자기 무슨 직함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과장, 제가 아는 건 과장밖에 없어요. 이건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자, 자기가 회사를 얘기할 때, 회사, 뭐 조직, 어디 조직에 있다. 그럼 조직의 무슨 부의 과장이다. 과장 누구 해야지, 누구 과장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나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조직의 외부 조건에 있는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외부 조건으로 형성된 나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어디 학원의 강사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어디 학원 누구누구 강사입니다. 이건 얘기하는 조직이라고 하는 스크럼에서 자기 위치라든지 이러한 형식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소개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형식이 어긋나니까 문제가 되죠. 요즘 많이들 이렇게 해요. 이렇게 뒤에다 붙여서 조건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뭐 김 과장님, 이 과장 이렇게 얘기할 때 조직 안에 이미 뭐예요? 스크럼이 외부 조건이 인식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에 직함만 붙이면 되죠. 이건 다르잖아요, 조건이. 그 안에서 활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소개할 때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디 내가 서울대 뭐 물리학부 뭐 김머시기 교수입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교수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잖아요. 외부 스크럼을 먼저 얘기하고 거기에 자기 위치를 얘기하고 이름을 붙여야 된다. 이 얘기죠. 까다롭죠? 네. 저만 그래요? 네. 저만 그럽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인식돼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 사회학부 뭐 김머시기 교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는 막 그게 익숙해져서 아무런 거기에 트러블이 없이 인식되지만은 이런 걸 까칠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저 무식한 교수구나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자기를 소개할 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관을 인식한 거잖아요. 나를 소개하는데 외부 조건에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외부 형식에 있는 사회적 지위, 위치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형식에 맞춰서 하셔야죠. 그게 관이라고요. 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면 그냥 앞에를 다 떼셔야죠. 그죠? 그냥 자기 이름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이쪽 자기 개별적 자율성에 의해서 자기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조직 안에서 서로를 인식할 때 여기에는 이미 서로의 계급을 알고 위치를 알고 이러죠. 그래서 누구누구 병장 이렇게 안 불러요. 김병장 이렇게 부르죠. 근데 내가 조직 안에서 위치를 보고한다든지 그거를 제대로 형식을 갖춰서 얘기하려면은 무슨 중대, 몇 소대, 병장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혼용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관의 형식이 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거죠. 이 외부 조건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외부 조건이 나와 관계 형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게 그냥 나 하나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관의 핵심은 공공 질서를 기준으로 얘기한다. 이거 당연히 공적인 거죠. 사적인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 안에 내가 있다는 뜻이죠. 그죠? 내가 저 안에 없으면 그 규칙이나 그 질서는 실제로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조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공공의 것이 아닌 거죠. 공공이라고 할 때는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나와 관계에 형성되어 있는 공공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내 명예에 있는 관이에요. 내 명예에 있는 관이라고요. 네 명예에 있는 관이 아니고. 그래서 내 명예 관이 잘 발현되어 있다면은 그러한 형식이, 외부 조건이, 외부의 규칙이, 그러한 패턴이, 이러한 공공적 기준이 잘 형성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생각을 잘 해보세요. 동정을 얘기하는데 내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 내가 낚시를 그냥 가요. 그죠? 내가 쉬는 날에. 그 회사에서 무슨 문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건 개별적인 동정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동정은 그냥 개인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외부적 조건, 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정은 이렇게 여럿의 관계가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출도 크고 동적 요소도 크죠. 그러니까 식상의 동정과 관성의 동정의 규모, 형식, 이걸 인식하라는 얘기죠. 네. 좀 더 접근을 해보시면은 이 관은 전체적인 것, 이렇게 사회적인 것, 조직 중심에서 관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한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이런 전체성을 항상 생각하게 되겠죠. 우리라고 하는 집단입니다. 자, 그래서 관이 발달돼 있다. 그 명에 관이 발달돼 있다면은 그 명은 나를 의식하는 게 아니고 요 집단을 의식한다고요. 그 집단을 의식한다는 건 외부 조건을 의식한다 이 얘기예요. 자, 외부 조건을 의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질까가 중요한 코드로 작용해요. 내가 그 시스템에서, 그 그룹에서 어떤 위치로 어떠한 역할을 할까가 의식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내 취향, 개별적 취향, 개취 이거하고 상관없이 타자가 나를 어떻게 볼까를 의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요일 날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났어요. 배고파서 뭘 먹을 걸 찾아봤더니 자취방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의점에 가야죠, 그죠? 가서 삼각김밥을 사 먹든지 도시락을 먹든지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라면 하나라도 사오든지 뭘 해야죠. 자, 나갑니다. 나가야죠. 어디로? 밖으로. 내 개인적 공간 밖으로 나가야죠. 그 마을, 그 자기 사는 영역도 자기 개인적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약간 싸가지가 부족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 집 밖으로 나가면은 밖을 의식하죠. 누가 나를 보는 것을 의식하죠. 그죠? 그 의식하는 게 강한 명들이 있어요. 이렇게 관이 발달한 명들은 그렇게 자다 일어나서 부시시 그냥 추리닝, 무릎 나온 추리닝에 이렇게 목 막 늘어난 이거 티 입고 그냥 나가는 것, 우리는 그냥 나가요, 그렇게. 못 나가죠, 그죠? 그렇게 못 나간다고요. 왜? 여기에 의식돼 있으니까 그게 관이라고요. 형식. 이 형식은 누군가가 보여지는 조건의 형식이잖아요. 그런 걸 의식해요. 그래서 그냥 조금 편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갖춰 입고 나가려고 하죠. 가서 라면 하나 사오는데도 의식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을 보면은 자기 결핍이죠, 그죠? 자기가 관성으로 프레임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부러워하죠.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죠. 나 관 같은 거 무시해. 자기 결핍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상의 결핍을. 근데 잘 못해요, 그런 게. 그게 여러 친구들 모여서 뭐 동창이나 이런 거 할 때 다 튀어나와요. 그런 것들이 아닌 것처럼 해도 조금 지나면 그런 형식들이 다 튀어나온다고요. 우리가 명리학을 하는 것의 가장 큰 공부 중에 하나가
관찰력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 보는 관찰력이죠. 이 공부의 핵심이에요. 관찰하는 거예요. 저 사람 행동 보고, 저 사람 말투 보고, 저 사람이 무슨 일에 대응하는 태도를 보고, 아, 저 사람 성향이 어떻구나, 이런 거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게 공부예요. 그걸 사주라고 하는 툴로 적용해서 연결하고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얘기의 핵심은 외부 조건을 의식하는 거고요. 외부 조건에 노출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형, 그 사람의 외형이 중요시 작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내부적 조건, 이건 식상이에요.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보여질 때는 이렇게 이 형이 보여질 거 아니에요. 이게 얘기하는 관이라고요. 이걸 중요시 한다고요. 나의 외부적 조건을 누구나가 다 중요시해요. 그죠? 자기를 드러내는데 어떻게 보여질까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호모 사피엔스에는 그런 종은 없어요. 다 누구나가 다 사회적 동물인 것을 의식하죠.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관계를 의식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노출돼 있는 것을. 근데 그게 저런 관이 발달된 명은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뭔가 에너지를 우선시해서 쓴다, 이 얘기고요. 식상이 중심이 돼 있는 명은 그런 걸 의식해도 그것보다 자기의 개인적 에너지 쓰는 것을 더 우선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의식을 안 하는 명은 없어요. 관이 발달되어 있어도 자기 개인성을 의식하지 않는 명은 없어요. 다 의식하죠. 근데 무엇을 중요시 하는가, 어떤 것이 우선시 되는가, 이런 걸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동정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인데,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나의 개별적 움직임은 식상이고요. 나의 외형적 움직임은 관성이에요. 관이 발달되어 있으면 그걸 의식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죠? 외모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외모지상주의 뭐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죠? 외모지상주의, 외모가 최고이다. 당연히 최고지. 외모 다른 게 어디 있어요? 외모가 최고지. 잘 가꾸세요. 그죠? 왜 외모를 생각합니까? 왜 외형을 생각합니까? 의식하니까. 밖을 의식하는 거죠. 거기에는 당연히 자기 만족이 있어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외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 만족이죠. 거울 보고 자기 만족하는 거잖아요. 헤어샵에 가가지고 막 수십만 원 들여서 머리를 한번 했어요. 그잖아요. 그 돈이 아까워서 머리 막 감지도 않잖아. 메이크업 막 풀 메이크업을 한번 했어요. 아까워서 세수도 안 하잖아. 그 막 하루 온종일 그거 다 써먹잖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 보여주는 것, 이건 다 그 관적 요소하고 연결돼 있어요. 관을 의식한다. 의식하지 않는 명은 없다.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근데 그걸 어떤 형식으로 표현하느냐. 자기 개인적 독자성을 주장을 해서 그걸 먼저 하고 밖을 의식하는 구성이 있고요. 밖을 의식해서 자기를 거기에 맞추는 그러한 유형이 있다, 이 얘기죠. 자, 외형이 정말로 중요해요.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자기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 자, 사무실을 하나 냈어요. 사무실. 만약에 그냥 무슨 뭘 소개하는 소개업 사무실을 하나 냈다. 그러면 소개하기 위한 기본적 구성,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만 하면 딱 되죠. 그죠? 이건 개인적 생각이고요. 관적 생각은 어떻게 돼요?
형식을 잘 갖춰야 비싼 작업을 할 수 있겠지.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인식하겠지. 내 명함은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외형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급 소파에, 고급 테이블에 뭐 이렇게 뭔가 외형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야 있어 보일 것처럼. 그게 관중심의 태도라고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적절해야 뭐가 생겨요? 권위가 생겨요. 외형이 잘 만들어지면은 권위가 생기죠. 형식이 생긴다고요. 권위가 권력이잖아요. 권력. 이 권력은 뭐 정치적 용어이기도 하지만은 이거 우리 사람 사는 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관은, 외형은 저런 권력과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식상으로 자기 개인적인 뭔가로 전체를 통제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서 뭘 했더니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건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식상 중심으로 자기 개별성이 발달된 명의 뭔가를 운영한다. 이거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건 경영 마인드하고는 다르다는 뜻이죠. 거기에 장점은 있죠. 자기가 그냥 독자적으로 앞서서 막 해요. 아이디어 만들고 그 뒤에서 그걸 받쳐주고 추스리면 되죠. 그러니까 관에서 관 중심으로 생각한다면은 그걸 프레임을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어서 어떻게 다룰까, 어떻게 진행할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외형 중심의 생각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이미 돼 있어요? 구조, 구성 이런 것들을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어느 틀이나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된다. 형식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형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 사람의 실력을 가늠할 때, 그 사람의 수준을 가늠할 때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하지만은 가장 합리적이고 외형적 조건으로 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 형식이나 구조로 판별을 하는 거죠. 수능 똑같아요. 다 이거예요. 수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조절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조건을 보실 때 정관과 편관을 놓고 보면은 자, 동을 하는데 어떻게 동을 하느냐죠. 정관의 동은 만성이에요. 여기는 급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만성, 급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그래도 이렇게 만성이라는 것은 천천히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편관에 비해서 정적이죠. 동적이죠. 저걸 질병으로 얘기한다면 명의 편관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한다. 이거 어떻다고요? 급성이라고요. 갑작스럽게 드러난다. 많이 아프죠. 그러니까 치료가 쉬워요. 갑작스럽다는 것은 오래된 병이 아니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오래된 병은 갑작스럽지가 않아요.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방치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다 터지겠지만 저렇게 만성병들은 치료하기가 어렵죠.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적인 것, 음적인 것 이런 것들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을 그렇게 한다는 뜻이죠. 움직임이 여기 전체적이고요. 여기는 국지적이에요. 편관은 어느 영역에 한정돼 있어요. 당연히 시간 대입을 하셔도 똑같아요. 정관은 그러니까 오랜 시간, 그 전체 시간을 다 통용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편관은 어느 일정 시간만 통용되는 걸 얘기해요.
예, 그런 걸 편관이 국지적이다. 시간도 그렇고 영역도 그렇죠. 어디에 한정해서 어느 지역을 통제하는 것, 어느 지역에만 통용되는 것, 이런 걸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해요. 그 통용되는 부분에는. 그러니까 동적 요소가 툭 붉어지죠. 근데 여기는 전체적으로요. 저변이죠. 저변. 저변에 깔려서 작용하게 됩니다. 누구나 한테 통용된다. 여기는 한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한 힘으로는, 움직이는 강한 힘으로는 이쪽이 편관이 강하죠. 오래 가지 않아요, 편관은. 근데 정관은 얘기했듯이 만성이니까 오래 간다는 뜻이에요. 오래 간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관의 동정을 하는데 이 관의 동정의 핵심이 직이죠. 직을 논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하고 뒤에 가면은 뭐 우리가 전에 했던 재 중심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뒤에 나중에 재물론을 따로 할 거예요. 챕터를. 관하면 뭐예요? 직업론을 또 하게 되죠. 직업론을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직의 이동, 그러니까 이직, 취직, 승진, 퇴직 이런 것들을 논하겠죠. 관으로 이런 걸 논할 거 아니에요? 명태가 되는지, 직이 이동했는지, 직이 이동하는데 그 직의 이동이 수평적 이동인지, 업에 의해서 이동하는지, 그냥 업은 안 움직이고 직만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거에 이미 여기 정관과 편관의 에너지를 구분하셔야 되겠죠. 이건 뭐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구분 안 하셔요. 당연히 만약에 편관이 있는데 편관이 약해요. 그러면 동적 요소가 약하다? 강하다? 편관이 약한 것이 동적 요소가 더 강해요. 편관이 힘이 있으면요. 힘이 있는 기준에서 일에 대한, 그러니까 직에 대한 강함, 뭐 결단력 이런 것들이 형성되죠. 근데 편관이 약하면은 엎었다 뒤집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동이 더 커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약한 것이 명예에 있다는 것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불안정하다는 것은 동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보시고 연다. 그래서 당연히 편관과 정관 구분도 하셔야 되고요. 자, 많다. 관이 많다는 것은 관 입장에서 보면 이게 비겁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관에 비겁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 기준으로 비겁이 많다는 얘기예요. 비겁이 많은 것은, 그 기준으로 비겁이 많은 건 기본적으로 동한다. 명에서 일간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일간에 비겁이 많으면 무조건 동하는 명이에요. 이런 명들은 뭐예요? 감정적이다, 충동적이다, 친구들하고 스크럼 짜는 거잖아요. 뺏으려고 하고 뺏기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동해요? 비겁이 많으면은 비겁에 재관이 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쟁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관이 많으면은 관 입장에서 비겁이잖아요. 그러니까 관 자체가 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이 많다고 하는 거에 대응하는 게 비겁과 식상이죠. 그렇잖아요. 관의 재성과 관성이죠. 이건 바로바로 다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관이 많다고 하면은 요 비겁이라고 하는 것의 한 부분이 일간이죠. 일간, 이 중에 하나가 일간이잖아요. 일간까지 포함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저들과의 관계에서 동적 요소가 생겨요. 뭐예요? 직이 바뀌는 거죠. 직이 내 기준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요 관이 많은 거에 의해서 바뀌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 기준이 아니고 관은 밖의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조건에 의해서 나의 자리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이걸 육친으로 대입하죠. 여명이 저 관성이 남자라고 한다면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죠? 여명의 관성이 남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남자가 내가 원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관들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에 의해서 남자가 바뀐다. 이 얘기죠. 관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동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명이 과거 우리 옛날식 통변으로 얘기해요. 여명이 관사를 혼잡되면은 일부 종사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어디 일부 종사 어느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예요. 그 명이 그 남편이 싫어서 바꾸는 게 아니고 외부 조건, 관의 조건에 의해서 바뀐다는 뜻이에요. 관이 많다고 하는 거. 만약에 비겁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관과 연결됐지만 비겁 기준으로 식상이 많다. 일간을 얘기할 때 식상이 많다. 그럼 여명이 식상이 많다는 건 뭐예요? 자기 개인적 동이 강하다 이 얘기잖아요. 자기 개인적 동의 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명은 남자에 의해서 본인의 남자가 바뀌는 게 아니고 본인에 의해서 남자가 바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쪽이 좋은 거예요? 다 좋죠.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이 많다고 하는 거에 이미 동의 요소가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것을 조절하는 이게 식상을 대할 때의 변수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게 많다고 하는 건 이미 동한다, 비교된다, 경쟁한다 이런 것이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죠. 비교하고 경쟁할 게 없으면 동적 요소는 현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명예 1, 2만 있다. 하나가 근으로 잘 돼 있어서 그렇게 힘을 갖고 있다. 이런 명들은 동적 요소가 크지 않다고요. 뭘 하나 만들어 놓으면 오래 간다. 이거죠. 남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오래 간다. 30년, 40년, 50년 징글 맞죠. 그죠? 옛날에는 그렇게 사는 걸 칭찬했죠. 그죠? 그게 이제는 욕이 될지도 몰라요. 혼잡, 지금 많은 것에는 혼잡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죠? 혼잡한다고 하는 거에는 이중적인 것. 이미 여기에는 동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그죠? 일관성의 문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명 딱 보셔서 저런 혼잡적 요소가 있다면은 바뀔 수 있다. 달라진다. 변수가 있다. 이건 이미 동한다는 뜻이에요. 뭐가 바뀌어요? 직업이 바뀐다. 사람이 바뀐다. 장소가 바뀐다. 그죠?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동적 요소라고 한다고요. 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관이 사주에 없을 수도 있어요. 관이 없다. 무관 사주이다. 그러면은 외부 형식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관이 발달된 명하고 다르겠죠. 이렇게 관이 없다든지 관이 상한 것, 깨졌다. 그냥 약하다 정도로 하죠. 이렇게 되면 이게 결핍이에요. 관이 없는 거에 대한 결핍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자신은 외부의 규칙을 잘 인식하는 것처럼 행동해요. 가식적이죠. 저를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굉장히 관적인 것 같죠. 다 가식이죠. 그렇게 결핍은 포장한다. 이거죠. 포장한다. 이거 가면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잘 지키는 것처럼. 근데 관이 없는 사주가 결핍을 포장해서 드러내는 것은 바로 보여요. 다 조금만 관찰하면은 그 무관이라고 하는 게 그 형식이 가식적이라고 하는 것. 가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형식을 일정 부분 유지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힘이 있어서 그것을 실제로 발휘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재, 재가 없다. 그럼 뭐예요? 재가 많은 것처럼 행동한다고요. 무재, 그냥 그걸 육친으로 대입하면 남자 사주에 여자인데 여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재사주 바람둥이, 뭐 책 보면 많은 얘기를 그렇게 하죠. 무재사주니까 바람둥이다. 거기에는 뭐예요? 재의 결핍적 요소가 등장한 거죠. 근데 재에 집중되지 않아요. 재의 책임감이 떨어져요. 그게 바람둥이의 기분 아니에요? 바람둥이는 책임지지 않아요. 가장 싫어하는 용어가 뭐예요? 책임지라는 용어예요. 저는 책임 얘기 나오면 바로 돌았습니다. 저도 전형적인 바람둥이 중에 하나죠. 아니, 사귀어 보시면 알지 않아요? 결핍을 포장하는 거죠. 그러면 무관사주가 관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형식을 제시하고 만들지만 여기에는 저 무관적 에너지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언제 흐트러질지 몰라요. 언제 자기 중심의 관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드러낼지 모른다고요. 관찰하면 바로 보여요. 바로. 그냥 그런 MT 가서 이렇게 모닥불 앞에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하다 보면 다 튀어나와요. 행동이 뭐 보면 다 보이죠. 그러면 무관사주도 관에 대해서 대응할 때 관이 없는데도 관이 있는 것처럼 대응한다. 그러니까 관이 허관인데 그 허관을 그런 동적 요소로 쓰는 거죠. 그래서 관이 발달돼서 힘이 있는 명보다 무관사주가 관적 동이 더 크다. 이 얘기예요. 관적 동이 더 크다. 그러니까 관을 열망하죠. 그리고 돈 벌으면 어떻게 해요? 관을 추구하죠. 관이 잘 발달된 명은 그렇게 관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사업가가 관이 잘 발달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 사업적 포지션을 그런 관에 의해서 형식을 잘 갖추어서 운용하는 거예요. 근데 관이 부족한 명이 사업으로 뭔가 사업이 사세가 확장하고 재력이 갖춰지면은 관을 열망하죠. 관을 끌어들이고 관과 연계하려고 하고 자기 포지션을 관에 연결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게 지금 얘기한 무관, 허관들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관이 오히려 더 동적으로 작용한다 이 얘기죠. 관이 없으니까 관하고는 상관없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사주가 참 재밌는 게 어떠한 심리학 공부보다 더 심리학적이에요. 저는 심리학 잘 모르지만은 그러한 뭔가를 읽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안에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관과 인성. 당연히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연결 고리들을 다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지금 막 다 풀어서 하기는 어렵고요. 동정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 왕,
인약. 그러면은 직은 왕한데 자리는 큰데 자격은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격은 약하다. 이 얘기는 관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내는 에너지, 관을 끌어내는 것. 관이 이렇게 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성을 생하는 것. 그럼 저런 사주는 직의 힘, 파워를 갖추고 있는데 그런 것에 인정받는 것. 그게 자연스럽게 인성으로 에너지가 나와서 아, 그 자리에 앉을만 하네. 아,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자격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직만 크지 그 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관왕의 인약한 걸로 이미 뭐예요? 직의 동이 일어나죠. 직이 움직인다고. 뭐 때문에? 내가 그러한 파워를 갖고 있고 힘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격적 조건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직의 이동이 대부분 수평 이동이에요. 수평에서 아래로 옮길수록 내려가요. 옮길수록 다운그레이드 된다. 그래서 처음에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큰 직을 맡아서 뭘 하는데 인이 약하니까 인정받는 게 안 돼요. 위에서 끌어주는 게 잘 안 돼요. 그 사람이 한 능력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 규정 짓는 것, 이게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을 옮기죠. 수평 이동해요. 그래서 다른 회사로 가요. 근데 그 업을 가지고 간다고 보장하기는 어려워요. 뭘 기준으로 가요? 직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자기 과장이라고 하는 명함이 중요한 거예요. 과장이라고 하는 직함이. 자기 업이 어떠한 업무가 주어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쪽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쪽이 더 중요하죠. 관왕한 것이 주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 회사에서 과장이라고 하는 명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쪽 회사에서도 너 과장 정도는 인정해 줄게. 대신 업무, 그 업무는 아니야. 이 업무야. 이렇게 가는 거죠. 직이 수평 이동한다고요. 근데 그게 몇 번 진행되면은 수평 이동이 아니고요. 이게 다운그레이드 돼요. 금방 알아요, 주변에서. 그래서 더 위로 올라가지는 거.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명한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인약에 대한 저 인성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죠. 자격을 만드는 거. 예. 윗사람한테 잘하는 거. 예. 아니, 비비는 거 잘해야지. 그게 인성인데, 그거 못하잖아요. 관왕하고 인약하니까. 그 결핍을 채워야죠, 본인이. 이런 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주를 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사주에 주어진 에너지는 그 사람 결 같은 거예요. 그 결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그 부족한 것들을 의지 개입해서 만들어야죠, 본인이. 그잖아요. 그래서 자격 만들려고 새벽에 회사 가기 전에 영어 학원 들렸다 가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동하는 동적 요소도 이렇게 진행된다. 이게 관왕하고 인이 약하게 되면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인정받는 파워. 사람들이 그 사람 그 자리에 있을 만해. 그 사람 그 판석급으로서 충분히 뭐 인정할 만해. 그게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앉았다가 옮겨간다. 이런 거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다. 금방 내 드러난다. 이거죠. 근데 이런 명들이 갖는 기본적 특징 중에 하나가 저 파워를 강조해요.
관의 파워를. 그러니까 관의 파워를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지시, 명령 이런 것들은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간 기준에서 저 관은 본인의 외형이잖아요. 자기 외형인데 그것을 자기 모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견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과시하려고 하죠. 그것이 외부로, 관 입장에서 외부로 드러나서 표현되는 것은 저 인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약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오히려 지나친 자기 파워를 드러내려고 한다. 위험하죠. 직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끈 떨어지면은 취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한테 해야 될 건 그런 자격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직을 뒤도르기면 바꾸지 마라. 옮기지 마라. 꼬아도 그거 잘 유지해라.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그게 얘기하라고 해서 되나요, 그게? 관약 인왕. 관성은 약하고 인성은 왕이에요.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리 불만족이죠. 이건 직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뜻이에요. 인성으로 잘 갖췄어요. 자격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에 주어지는 자리는 약하다. 이거죠. 자, 이 관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자격 요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설디는 거잖아요. 인으로 설디는 거죠. 이러한 자격들을 갖춰야 된다. 구비해야 된다. 이런 식의 요구가 많아지는 거죠. 관이 점점 약해지죠. 관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직에 대한 불만족이죠. 여기도 당연히 직에 대한 불만족이에요. 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을 인정해주는 외부 조건에 대응하는 거에 불만족이고요. 여기는 자기가 정말로 자기 자격을 풀로 써볼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도 불만족이죠. 직을 바꿔보죠. 여기는 업 중심에서 직을 변동하는 거예요. 업을 기준으로 저 인성 기준으로 자기 인성을 써볼 자리를 찾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기도 직을 유지하는 게. 이런 명도 분명히 인정은 해요. 그 사람 전문가 맞아. 틀림없어. 근데 운영 능력, 직의 파워를 하는 거, 사람을 다루는 거 무슨 뭐 이런 걸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능력을 보여주고 표현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 때문에 직을 옮기죠. 자기 직을 옮깁니다. 여기도 직을 옮김으로써 생기는 리스크가 커져요. 직을 옮기면 옮길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 업에 대한 일관성, 전문성을 쓰는 거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도 딱 맞는 자기 직을 약간 불만스럽더라도 그걸 유지하고 지속시켜서 거기에서 인정받는 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상담할 때 보면요, 회사에서 하는데 요즘은 2년 하면은 다 이력이 되잖아요. 한 직장에 2년 있으면 그게 이력이 되죠. 그렇게 해서 뭘 만들어요? 스펙을 만들고 이직하죠. 그렇잖아요. 좀 더 나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몇 번 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수준으로 끌고 자기를 가죠. 다 계산해서 움직여요. 그런 걸 플랜을 짜서 그런 걸 코칭하는 사람, 그런 직업군도 있어요. 직업을 그렇게 코칭하는 직업군도. 그래서 아예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서 운영하는 이런 유형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빨리 자기한테 맞는 직을 찾아서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중요한 요소가 인이 왕하니까 관이 약하고 뭐가 개입돼야 돼요? 재성이죠. 재성이 없다면은 저 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재성은 뭐예요? 관이 감당해야 될 조건이에요. 관이 감당해야 될 것. 관이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재성이 제극인에서 관성을 생해주는 조건이 형성될 때 안정성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관약 인왕의 가장 큰 피해는 현실감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재성이 붙어서 현실감을 부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친구, 이렇게 재성이 없는 관약의 인왕한 구성의 그런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말하는 게 지금 자기 수준이나 위치나 능력의 부분을 현실로 적용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수준을 저 위에다 올려놓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저 아래로 내려다보고 이러는 거죠. 직업에 대한 불만족이 굉장히 커요. 오히려 직에 대한 안정성, 만족도는 이쪽이 더 커요. 관왕의 인약한 쪽이. 이쪽은 자기 직에 대한 만족도가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제가 붙어야 그런 거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명들한테는 이 재에 대한 효용성을 얘기해야죠. 현실감을 만드는 것. 실제로 필요로 한 부분으로 자기의 인성적 가치를 형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에 이동이 생기죠. 이동이 잦을수록 직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는 이동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렇게 여기는 직을 이동하면서 다운그레이드 되더라도 직을 갖게 되죠. 근데 여기는 나중에는 직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몇 번 옮기면은 취직이 어렵다. 그죠? 재취죠. 재취직이 어려워요. 언제 취직돼요? 재성이 있을 때, 재성이 운에서 올 때, 관이 왕해질 때. 근데 제가 재극인 하면서 재생관할 때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취직할 때, 재취할 때가 그때 가장 안정적인 거죠. 기본 형식만 이해하시면은 당연히 오행의 생극재화의 기본에서 온다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은 이런 툴들이 머릿속에 있으면은 뭐 금방 내 흐름 찾죠. 그래서 이 운에는 안 되고 이 운에 다음 해에 오히려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